안녕하십니까. 절벽타는 황구입니다. 자, 오늘도 제가 한 3, 4일 만에 산으로 처음 온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 첫 산행을 지금 왔습니다. 지금 한 3일 동안 계속 비가 왔기 때문에 고산지대로는 지금 갈 수가 없고 많이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강 쪽에 협곡으로 왔습니다. 오늘 지금 원래 갈 장소는 이쪽이 아니었습니다. 딴 쪽으로 가다가 그쪽으로 비가 막 오길래 제가 차를 돌려서 다시 돌아가다가 또 생각해 둔 군데가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차를 우회했습니다. 이쪽으로 오니까 비는 지금 안 오고 날씨는 좀 흐렸다가 좀 맑았다가 막 이렇게 막 바뀝니다. 그래도 뭐 비만 안 오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비가 한 3일 동안 많이 왔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미끄러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난이도를 좀 낮은 데로 왔는데 일단은 뭐 그래도 산이란 것은 항상 위험하고 절벽이라는 것은 항상 미끄럽기 때문에 조심해서 또 올라가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비가 굉장히 많이 왔더만 이 하천 쪽에 물이 굉장히 많이 내려갑니다. 자, 지금 물소리도 많이 시끄럽고 차가 저 산 밑으로 붙으면 좋은데 길이 좁아서 농로가 있기 때문에 차가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네 한쪽에 세우고 일단 여기서 좀 걸어가야 됩니다. 자, 이제 30분 전에 도착해서 산도 한번 둘러보고 절벽도 한번 둘러봤습니다. 오늘 산행도 굉장히 꿉꿉하고 습기도 많고 이렇게 싶은데 일단 뭐 비만 안 오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안 움직이고 이러니까 몸도 찌부둥하고 살도 한 1, 2kg 찐 것처럼 그런 느낌입니다. 자, 이제 몸 풀고 준비 운동 다 했으니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준비물은 물은 750ml 각각 2병이고요. 식량은 초콘 각각 2개, 비상식량은 초코바 3개입니다. 이제 준비 다 했으니까 한번 가봅니다. 오늘 산은 한 300m 되는 강 쪽의 협곡이고 방향은 동남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경남쪽은 아닙니다. 자, 약간 비스듬히 바라보고 있는 남쪽인데 문제는 이 소나무가 별로 없고 화력들이 너무 많은데 일단은 가봐야 알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 다 했으니까 갑니다. 절벽은 자유다. 출발! 자, 여기가 제가 오늘 올라갈 강 쪽의 협곡입니다. 근데 경사가 굉장히 가파르거든요. 지금 정상이 바로 위로 보이니까 얼핏 봐도 지금 수직 경사가 45도는 훨씬 넘습니다. 거의 한 60도 가까이 되는데, 자, 보세요. 산이 그 서 있는 형상의 경사만 해도 엄청나게 가파르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비가 안 오면 덜한데 비가 와서 굉장히 미끄러울 겁니다. 만약 진짜 맨 땅에 있는 절벽도 미끄럽지만은 이게 지금 화렵수에 가려있는 이런 절벽도 굉장히 미끄럽거든요. 지금 접지가 안 될 건데 일단은 한번 올라가 보고 산행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제가 한겨울에도 봐놓은 절벽인데 이제야 지금 왔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일단은 한번 가보겠습니다. 역시 예상한 대로 자, 지금 산 초입에 진입했습니다. 오니까 역시 어마한 절벽이 숲 속에 가려져 있네요. 자, 근데 문제는 지금 올라갈 길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했던 대로 굉장히 습하고 물기를 많이 머금고 있습니다. 집안 전체 자체가. 자, 이제 이쪽 어디로 올라가는 길이 있지 싶은데 올라가는 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지금 진입로를 찾고 있다 보니까 여기 이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단풍마거든요. 자, 단풍마인데 단풍마에 줄기가 이만합니다. 자, 살살 캐보니까 엄청나게 굵은 게 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단풍막 줄기가 제 새끼손가락 반 크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굵죠. 자, 캘 수도 있지만은 굳이 필요 없으니까 이거 패스합니다. 역시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저 절벽 위에 굵은 도라지 삭대가 하나 있습니다. 자, 저기 꽃이 하나 보이죠? 저게 굵은 도라지 삭대입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 바로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게 통벽이기 때문에 저걸 확인해 보려면 저 위에 올라가서 로프 타고 내려와 봐야 됩니다. 일단은 도라지가 있는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쪽 절벽이 지금 숲에 가려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잘 못 보고 지나치는 자리거든요. 자, 이런 자리가 오늘 진짜 귀한 자리입니다. 일단은 저 위로 일단 올라가 보고 상황을 판단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절벽을 올라왔습니다. 오늘 제가 저 아래에서 산을 볼 때는 완전 저 고산지대 통직벽보다는 오늘 난이도는 좀 낮을 것이라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낙엽이 쌓여 있고 경사까지 있고 지금 바위 자체도 낙석 같은 게 막 있기 때문에 오늘 난이도가 제일 높은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데는 평소에 와도 조심해야 되는데 오늘 최악의 경우에 최악의 조건의 황구가 이 산에 왔습니다. 자, 아까 그 통절벽에 굵은 삭대는 요 아래 있지 싶은데 이거를 보려면 여기서 로프를 세팅해서 내려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비가 오는 지금 날씨가 굉장히 흐리고 습하니까 이 또 로프 또 세팅하면 로프도 다 젖고 완전 집에 가서 로프도 빨아야 되고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맑은 날에 어차피 이쪽을 오늘 뭐 답사하기 왔으니까 맑은 날에 한번 더 오는 걸로 하고 일단은 저 위에 좀 보기 쉬운데 찾기 쉬운데 하고 그런 데만 일단 대충 한번 살펴보고 제가 오늘 이쪽을 한번 답사만 좀 하겠습니다. 자, 계속 갑니다. 자, 지금 저 아래가 지금 난간이고 저 사이에 중간에 턱들이 있는데 지금 도라지가 있을 만한 여건은 저 밑에 저쪽이거든요. 저 난간이 아니면 그 난간 아래 저 턱인데 그냥은 지금 접근을 못합니다. 자, 이게 지금 워낙 지금 습하고 비가 많이 와서 지금 습한 것도 있지만은 지금 굉장히 미끄럽거든요. 그래서 진입을 못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은 다음에 저쪽으로 오면 여기서 다 로프 타고 저쪽으로 답사를 한 번씩 해봐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지금 가만히 있어도 모기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은 저쪽 경계선 지역은 어차피 지금 접근을 못하니까 어차피 다음에 한번 와야 제가 도라지를 살필 거니까 대충 살펴보고 이쪽으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만히 있어도 모기가 뭐 수십 마리 막 덤벼듭니다. 자, 이제 계속 갑니다. 지금 계속 제가 이제 정상적으로 올라와서 살펴보고 있는데 정상에도 바위 같은 게 많이 있는데 이쪽에는 지금 사람들 버섯이 전에 올라와서 저 능선 타고 올라와서 사람들이 다니는 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지금 없고 제가 봐서는 도라지는 아까 제가 봤는 그 난간들 그리고 이 가면 절벽 사이에 난간하고 그 사이 중터 있거든요. 그쪽으로 아마 다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좀 이상한 점은 원래 이런 습한 절벽에 오면 핫소 같은 것도 많이 있는데 오늘은 핫소가 한 개는 안 보이네요. 그 대신 뭡니까 단풍마 같은 거 마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자, 산마다 또 이 지역적인 특색과 그런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자, 지금 모기 많은 장소에서 이동하면 그 다음 장소에 오면 또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런 곳에 지나갈 때는 이제 어느 정도 또 길이나 움직임의 위험에서 좀 벗어났을 것 같으면 경사가 그러면 나뭇가지 같은 거 하나 부러져-가지고 잎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 좀 훑으면서 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 모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도라지가 한 있을만한 그런 자리는 많습니다. 제가 이 겨울에 와볼 하다가 안 와봤는데 겨울에 와볼 걸 했던 그런 느낌도 듭니다. 자, 일단은 계속 살펴보면서 가겠습니다. 이제 내려왔습니다. 제 등산하고 스패치 한번 보시죠. 완전 엉망진창입니다. 제가 등산화 새 개 신으려다가 안 신길 잘했습니다. 스패치하고도 다 오다고 다 어제 빨아서 오늘 처음 입었는데 완전 개판됐습니다. 자, 일단은 답사는 했습니다. 또 좋은 곳을 하나 또 봐놨으니까 다음에 또 한번 와보겠습니다. 엄청나게 덥고 습합니다. 이제 제가 한 2시간 정도 답사만 하고 이제 내려왔습니다. 등산화, 뭐 스패치, 옷 다 개판입니다. 엉망진창입니다. 그리고 배낭도 그렇고 지금 옷을 벗어보니까 모기 물린 데가 한 10군데 넘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가렵진 않는데 자,
모기 물렸다고 해서 여러분들 오시면 이 계곡에 막 이렇게 씻고 이러는데, 자, 이게 모기 같은 거 안 물리고 아무 이상 없을 때 같으면 이런 데서 씻어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모기한테 물렸다는 것은 세균 감염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겨울물 같은 데 쓰셔버리면 그쪽으로서 기생충이나 세균 같은 데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깨끗한 수돗물 같은 모르지만은 아닐 것 같으면 씻지는 마시고 그냥 수건 가지고 차에 물 있잖아요. 물로 한번 헹궈 가지고 한 씻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런 것이 좋겠죠. 자, 저도 지금 모기가 팔하고 있는데 보니까 한 열 몇 군데 물린 것 같은데 그냥 수건으로 닦기만 하고 그냥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총평입니다. 자, 뭐 총평이라 할 것도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오늘 3일한 것은 오늘 제가 뭐 한 3일 넘었죠. 17일날 산에 갔으니까 한 4, 5일 동안 찌부당한 몸도 있고 집에 자꾸 있으니까 뭐 몸도 안 움직이고 이러니까 자꾸 뭐 안 움직이고 이러니까 몸도 찌부당하고 막 짜분한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오늘 비가 오더라도 진짜 비가 많이 오지 않는 이상은 내가 오늘 산에 한 가봐야지 싶어서 오늘 절벽도 볼 겸 산도 볼 겸 또 여건이 되면 산도 한번 타보자 싶어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막상 출발해 보니까 6시에 출발해 보니까 제가 가야 할 원래 목적지 쪽으로 가니까 비가 많이 제법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산을 돌려가지고 제가 강 쪽에 협곡으로 왔습니다. 자, 그 강 쪽의 협곡은 제가 겨울에도 그쪽을 위성지도로 보고 제가 몇 번 답사를 해봤거든요. 근데 겨울에는 절벽은 있는 건 알았는데 생각보다 화력수 분포가 너무 많고 침nhập 수가 없길래 소나무 종류들이 없길래 제가 일단 패스했는 자리인데 막상 여름에 지금 가보니까 생각보다 또 겨울에 보는 거하고 여름에 보는 거하고 또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막상 가보니까 그 논 쪽으로 해서 겨울 건너가지고 논 쪽에 딱 진입했을 때 산의 경사가 거의 한 70도는 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마어마하죠. 일반 산들이 흙만 있으면 70도, 80도 경사 같으면 다 무너져 버리죠. 큰 비가 오면. 그런데 안 무너지고 수백 년 동안 있다는 거는 그게 지금 바위로 이루어졌던 절벽과 암벽으로 이루어진 바위라는 겁니다. 그 기초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안 무너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본을 딱 봤을 때도 그 지도상에 등고선이 촘촘한 것은 경사가 굉장히 급하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봤지만 막상 가서 도착해서 봤을 때 바로 앞에서 그 산을 바라봤을 때 경사가 엄청나는 거 보고 절벽이 굉장히 가파르고 꽤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막상 가보니까 진짜 뭐 절벽이 제가 그 밖에서 그 먼 발치에서 보는 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틀렸습니다. 진짜 엄청났습니다, 절벽이.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굉장히 미끄럽고 막 질퍽하고 습하지만은 제가 그래도 뭐 왔는 김에 뭐 운동도 할 겸 답사도 할 겸 한번 올라갔는데 막상 진입해 보니까 진짜 절벽에 있기도 많이 다 살아나 있고 미끄럽고 이러니까 올라갈 길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올라갈 여건 길 찾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고요. 그리고 뭐 정선화에 흙이 막 묻어버리니까 완전 찰흙처럼 막 묻어가지고 막 미끄럽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올라가는 게 빡셌습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 단풍막 굉장히 부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살살 제가 키워보니까 엄청나게 크던데 그럼 굳이 필요 없으니까 제가 오늘 놔두고 왔고, 원래 그런 쪽에 좀 습하고 이런 쪽에는 또 하수구 같은 것도 많이 있는데 오늘은 하수구 같은 게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절벽 안에서 위로 쳐다봤을 때 보라색 꽃이 살짝 비치는 거 보고 제가 역시 도라지는 있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절벽 중턱에 어마한 삭대하고 굵기에 도라지가 하나 있는 걸 봤는데 그걸 또 보려면 아까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배낭에 로프 꺼내고 이러면 로프도 물론 뭐 흙구두기를 다 되지만 또 집에 오면 이 경사나부터 시작해가 모든 걸 다 세탁해야 돼요. 그래서 이 우중산행이라는 것은 굉장히 빡셉니다. 물론 왜 우중산행이 빡세냐면 습하고 또 덥고 습하죠. 그리고 또 몸이 또 다 젖잖아요. 그리고 모든 장비도 다 젖잖아요. 그리고 산속에 들어가면 습기가 차니까 이 안경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우중산행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초산행 하실 때 비 오는 날은 어지간하면 뭐 그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비 오는 날 산행이 가장 힘듭니다. 그리고 뒷감당도 가다 많고 산에 갔다 왔을 때 그 뒷시닥거리 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저도 뭐 우중산행을 안 해봤겠습니다. 산에 처음에 약초에 미치고 산에 미쳤을 때는
비가 오고 눈이 오고 그 뭡니까 폭설이 오는 날도 제가 영하 20도에 그 되는 날도 눈 오는 날 그 1월달 그때 1350m 산에 갔다가 진짜 폭설 눈이 허리까지 막 쌓이더라고 정상에. 거기 아이젠 차도 뭐 빠지고 그때까지도 제가 한번 와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내려오니까 하산에서 오니까 귀에 동상 걸려가 귀가 막 빨가지고 허물도 막 벗겨지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다 경험 없이 죽으려고 환장한 짓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폭설이나 그리고 우중 산행 이런 것들은 장비도 그만큼 준비도 해야 되지만 그만큼 준비가 철저하고 실력이 돼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지간하면 여러분들한테 뭐 그런 산행을 뭐 보여줄 수도 있고 안 보여줄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은 또 그 난이도 따라서 제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렇게 산행기 영상을 올리는 것을 제가 그 산락수 중에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을 소개해 주는 것도 있지만 저는 제가 올리는 영상으로 인해서 그 절벽에 있는 도라지들이 전멸하는 그런 것은 싫습니다. 그리고 너무 함액되는 것도 싫고요. 그래서 제가 도라지가 있는 포인트를 일일이 찝지는 않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근래에 와서 보니까 저하고 비슷한 그런 환경에서 도라지 캐시는 분들이 꽤 사진이 랜드나 이런 데 보고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캐시는 거는 본인들이 다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되도록이면 어린 것은 좀 놔두고 자원을 좀 아낄 줄 알고 지킬 줄 아는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대물만 캐더라도 대물이 만약에 산에서 10뿌리를 만났을 것 같으면 10뿌리가 다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한 두세 뿌리만 내가 채취하고 한 7뿌리는 놔줄 수 있는 그 성자의 아량이 좀 베풀었으면 좋겠지. 왜냐하면 산낙초라는 것은 물론 발견되거나 보이지 않을 때 발견되거나 아니면 그 보이지 않을 때까지만 해도 산낙초는 굉장히 희귀하고 굉장히 정말 크고 귀한 것이에요. 그런데 막상 사람한테 발견만 돼버리면 그때부터는 진짜 세상에서 가장 나약한 존재로 변해버리잖아요. 뭐 이 동물이나 동물이나 아니면 물고기 같으면 이 도망이라도 갈 수 있지만 약초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고기는 진짜 힘들지만 막상 발견돼 버리면 걔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여러분들이 그 약초의 그런 생명력이나 운명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때는 성자가 됩니다. 그러면 성자의 아량을 좀 베푸셔가지고 내가 꼭 필요한 만큼만, 그리고 큰 것, 어린 것들은 좀 놔두고 그런 것이 중요하죠. 대물을 10개를 봤을 것 같으면 내가 한 두세 개만 채취하고 7개는 놔줄 수 있는 그런 성자의 아량을 베푸는 것이 그렇게 큰 사람이고 산약초에 대한 예의가 있고 약초나 산에 대한 그런 것이 기본 예의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이 복날이라서 여러분들이 또 보니까 뭐 음식에 관해서도 굉장히 많이 올라보시는데 제가 오늘 왜 며칠 만에 오늘 날씨가 안 좋은 이런 가운데서 산에 갔겠습니까? 자, 물론 뭐 최강의 그런 보양식을 드셔서 건강해질 수도 있지만 그것은 뭐 아주 일부분입니다. 극히. 자, 제가 오늘 한 4일 만에 산에 갔잖아요. 가면 자, 오늘 몸의 체온이 39, 40까지 올라옵니다. 워낙 덥고 습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혈압이 한 180에서 200까지 200까지는 안 나도 한 160에서 180까지는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죠. 그리고 심박수도 150 이상 올라갑니다. 숨이 목까지 차고 최고의 산소 흡입량이 폐소로 들어가고 최고의 에너지를 힘이 내면서 피가 최대한 빨리 들어옵니다. 그리고 몸이 최대한 열을 내가지고 모든 혈관이 다 열리잖아요. 그런 것이 몸에 굉장히 큰 부하가 오는데 그것이 몸에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런 것이 여러분들 산행 중에 오는 그런 생리학적 그런 몸의 변화를 일으키는 건데 그런 것이 최고의 몸보신이고 최고의 복입니다. 이런 것을 몸에다가 이런 것을 최고의 부활을 한 번씩 시켜줘야만이 몸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한문에 보면 가마 소정자가 있습니다. 소정자라고 있는데 그 소정자는 그 한문에 보면 소정자는 이 솥에다가 밑에 3개의 발이 있습니다. 그 3개의 발이 뭐냐면 솥은 밥을 짓는데 밥을 짓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살하고 물하고 불이잖아요. 살하고 물하고 불이 3개가 서로서로를 견제하면서 서로서로를 조화를 이뤄야만이 한쪽이 과하거나 치우치지 않고 한쪽이 덜하지도 않고 그렇게 서로 적당하게 조화를 이뤄야만이 그 가마솥에서 최고의 맛있는 밥이 만들어지듯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이 사람이라는 것은 3개를 바치고 있는 것이 다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서로서로 균형을 이뤄야만이 가장 건강해집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째는 휴식이고
둘째는 일이고, 셋째는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 사람을 떠받치고 있는 세 개의 다리가 있는데 이 세 개의 다리가 서로서로 견제를 이루고 평행을 이루어야만이 사람은 건강합니다. 가마솥에 있는 밥이 잘 되는 것처럼, 가마솥에 있는 솥정자의 세 개의 다리처럼 사람을 건강을 바치고 있는 세 개의 다리가 뭐냐면, 첫째는 일입니다. 저 운동이죠. 둘째는 먹는 것입니다. 음식을 섭취하는 것. 셋째는 자는 것, 저 휴식입니다. 자, 일이란 것을 옛날에는 농경사회니까 사람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막 움직이고 많이 움직이고 했는데, 요즘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니죠. 직장이 막 다변화되고 이제 뭐 전문직으로 바뀌니까 사람들이 갈수록 덜 움직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을 그 일이란 것을 운동으로 치게 해요. 그러면 사람은 첫째 건강해지려면 움직이는 것과 운동과 그리고 음식을 먹는 것과 그리고 휴식 취하는 것, 자는 것, 이 세 가지가 서로서로 견제를 이뤄야만이 사람이 건강하게 작동을 하는데, 요즘 사람들은 움직이는 것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먹는 것은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쉬는 것도 굉장히 많이 쉬고 옳게 안 쉬는 사람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안 움직이고 많이 먹고 많이 자버리고 이러니까 사람의 그런 사람을 바치고 있는 세계의 밸런스가 무너져 버린다. 이 세계가 서로서로 견제하면서 사람이라는 것을 바치고 있는데, 이것이 한쪽으로 너무 많이 치우쳐 버리니까 사람의 건강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지금은 거의 사람들이 안 움직이고, 뭐 요즘 TV나 이런 데 보면 너무 먹는 방송, 먹는 음식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들어오는데 이 에너지가 밖으로 나갈 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속에서 체지방이 쌓이고 그 안 좋은 콜레스테롤 같은 게 막 쌓여서 피가 뻑뻑해지고 혈관 속에 찌꺼기가 막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굉장히 성인병이 오든지 모든 질병의 근원이 바로 먹는 것입니다. 많이 먹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쉬는 것이죠. 인생의 3분의 1은 잠입니다. 그런데 잠인데 사람들이 이 잠자는 것을 등한시합니다. 그래서 옳게 쉬는 것이 중요한 건데, 이 쉬는 것도 등한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움직이는 것이에요. 사람은 규칙적으로 움직여가지고 이 에너지를 소모시켜야 되는데, 이것을 안 소모시키면서 너무 많이 먹으니까 이 신체의 균형 세계를 바치고 있는 균형이 서로서로 적당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이루어지니까 모든 질병의 근원이 오고 모든 병의 근원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시려면 이 세 개의 사람을 바치고 있는 세 개의 다리, 움직이는 것, 먹는 것, 그리고 휴식을 취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적당하게 서로서로의 영역에서 서로서로 과하거나 적지 않고 서로서로 서로서로 견제하면서 유지를 하고 있으면 그것이 건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TV에 먹방들보다, 자, 비만을 보면 비만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일반적인 비만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고도 비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초고도 비만이 있죠. 몸무게 뭐 100kg 이상 나가는 사람들, 그 초고도 비만. 그리고 맨 끝에 네 번째가 뭐냐면 나쁜 녀석들, 맛있는 녀석들입니다. 자, 제가 뚱토가 나와서 맛있는 녀석들 먹방 방송하는데, 걔들이 비만 중에 최악이라는 걸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걔들이 그 몸무게가 130kg, 한 명당 130kg가 넘는 것도 넘지만, 걔들이 워낙 많이 먹고 하는 이런 방송을 보여주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따라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개그맨 4명이 나와서 방송하는 맛있는 녀석들이 비만 중에 최악의 비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물론 맛있는 음식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너무 과하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서 너무 과하게 드신다는 거예요. 왕지고 너무 많이 먹으니까 당연히 다이어트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질병이 안 오는 게 비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쉬는 것도 중요하고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고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서로서로 견제를 취하면서 적당하게 해야만이 가장 건강해요. 이 세 가지를 내가 조금 먹고 조금 움직이고 조금 자고 하면 건강해질 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먹고 적당히 휴식을 취하고 그리고 많이 움직이는 것이 건강에 가장 장수의 건강에 가장 큰 보약이고 명약입니다. 복날에 뭐 꼭 물론 맛있는 거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습관을 평소에 유지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또 다음 산행은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오늘 가는 절벽에서 최강의 도라지가 있다는 것을 제가 일단 확인을 했으니까, 거기는 제가 보고 완전 날씨가 장마 끝나고 진짜 맑아져가지고 그 모든 절벽의 흙들이 이렇게 다 말랐을 때, 그때 한번 가서 로프를 그쪽에는 살펴보려면 그 방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범위가 크니까 로프를 한
한 3-4번까지 타면서 그쪽 절벽을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조선 최고의 도라지가 또 그런 쪽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